안녕하세요. 리본모입니다. 최근에 중국 소비주들의 기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상승 모멘텀들이 단기가 아니라 올해 뭐 1분기, 2분기 또는 올해 말까지도 내내 힘있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오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중국 소비주가 올해 계속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7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내용 보시고서 내용이 도움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옆에 표시를 보시면 사실 2017년 초에 이제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한 이후에 2016년 대비해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거의 반토막 났던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바닥 찍고 나서 그 이후에 2018년에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작년에는 한 해에 중국인 인바운드가 603만 명이 우리나라 입국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올해 2020년에는 729만 명으로 더 증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017년에 사드 보복 때문에 매우 크게 내려왔지만 그 이후로부터 매년마다 다시 한번 중국인 입국자 수에 대한 이 데이터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내년 2021년에는요 사드 보복이 있었던 그 전에 807만 명 이때보다도 오히려 2021년에는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이런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입국자 수가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때마다 국내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고, 실제로 각 기업들의 이익도 또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들에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최근 나온 내용 보면 1월 7일 날 중국의 단체 관광객 5천 명이 방한했다는 내용도 나왔고, 사드 사태 이후 최대라고 나와 있고, 또 최근에는 오늘에는 중국 수학여행 단체 한 3,500명이 방한을 했다. 최근 사드 영향권에 있었던 3년 내에 가장 큰 규모로 방한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두 가지 그런 큰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들이 좀 써 있는 글이 있길래 봤더니, 처음에 뭐 인천으로 와서 뭐 월미도 차이나타운을 방문하고, 중요한 것은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관광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경복궁을 넘어서 롯데월드와 또 서울 시내 면세점 투어에서 또 롯데 명동 본점, 롯데 잠실에 있는 월드타워점을 방문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롯데라는 게 중요한 게 왜냐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2017년에 롯데가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한 부지를 정부에 제공했을 때,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그 중국 내부에서 롯데에 대한 보복이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다 폐점했던 이유도 있었고, 선양에 지으려고 했던 롯데월드 부분도 뭐 조금씩 이제 시기가 많이 지연됐고, 또 그런 이 이후에 롯데 불매 운동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도 롯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롯데월드도 가고 또 면세점도 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롯데에 대한 인식이 나쁘진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롯데 면세점에 대한 사진인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지 않은 부분,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 점점 이렇게 관광객들이 더 방문하는 이런 이슈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점점 국내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월 말이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중국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의 그런 춘절이 있게 됩니다. 보시면 중국 춘절 30억 명 대이동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어, 중국의 좀 공식적인 춘절 연휴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인데, 어떤 곳은 15일부터 시작한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오고 가는 이동 인구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상당히 많은 또 해외여행도 거의 한 700만 명 정도가 중국인들 중에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규모의 인구의 이동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때 최근에 중국 어느 한 사이트에서 이번 춘절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이 해외로 여행 갈 텐데 어느 여행지들을 가장 좀 인기 있게 보고 있는지 는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작년까지 설문조사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사실 3위권 안에는커녕 5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그런 인기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최근 나온 설문조사를 보니 물론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태국에 있는 방콕이 1위,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도쿄가 2위, 그리고 한국 서울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해가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좀씩 줄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 설문조사에서도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중국인들이 이 춘절 기간 동안에 해외로 약 700만 명이 해외여행에 나갔는데 이런 비슷한 숫자가 올해에도 이어진다 한다면 올해에도 서울에 대규모 유커들이 몰릴 수 있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시진핑이 올해 3, 4월 달쯤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청와대는 3월 방한설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벌써 시장은 이에 대한 3월이든 4월이든 대해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좀 부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3, 4월 시진핑 방한이 이제 한한령 해제 여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사실 2014년 이후로 6년 만에 시진핑이 방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간도 길었고 또 이렇게 정상 간의 만남에는요, 양국이 서로 어떤 것을 주고받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를 내세울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시진핑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분쟁 관련해서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중국 쪽에 좀 더 도와달라, 같이 협력해 보자, 다시 한번 힘합쳐 보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을 결정한다, 또는 이렇게까지 큰 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준다 한다면 다시 한번 그때쯤에 중국 소비주는 매우 큰 모멘텀을 다시 한번 부여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네 번째. 자, 한류 스타들이 작년 말에 이어서 올해에도 특히나 중국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콘텐츠가 또 중국으로 수출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보시면 한중 합작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기업 케이블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곳이 중국 최대 공연 기획사 프리고스 이런 곳과 같이 한류 스타의 중국 공연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방한 일정에 맞춰서 오는 올 3월 또는 4월 달 내에 중국 하이난에서 한류 스타 공연을 크게 벌일 수 있을 그런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 다시 한번 한한령 이후 전면 중단된 문화 공연 분야에서 해빙 신호탄이 될 전망이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진핑이 와서 좋은 내용 나오게 된다면 이제 사실 또 4월 달에 보면 YG 엔터에 있는 빅뱅이 오랜만에 또 컴백하는 이슈도 있고요. 또 그것과 같이 해서 뭐 블랙핑크든 또 다른 또 여러 또 걸그룹들이든 또 뭐 지드래곤, BTS 같이 굵직한 그런 아티스트들이 중국 공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더불어서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 때문에 국내 주요 이제 미디어 종목들, 특히 컨텐츠 종목들도 매우 크게 지금 관심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중국향 콘텐츠 수출이 열리게 되면 드라마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사, 특히 텐트폴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J콘텐트리의 수혜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 OTT 같은 경우에는 OTT는 뭔지 아시죠? 넷플릭스처럼 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웨이브나 뭐 티빙 이런 것처럼 이제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이제 일정의 구독료를 내고 나면 그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그 계약 기간 내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인데, 중국 OTT는 방영할 수 있는 외국 콘텐츠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한국의 텐트폴 위주로 그러다 보니 독점 번영권을 확보를 추가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과 또 최근에 저번 주에 제이 콘텐츠리도 상당히 크게 상승을 미리 한번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상승이 겨우 뭐 단기적인 상승에 그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주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좀 중국 판호를 이제는 또 좀 발급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17년 이후로 3년째 판호 수출길이 막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중국 게임 업체들은 사실 크게 성장하고 있죠. 2017년과 2018년을 보면 국내 게임의 수출 국가별 비중 봤을 때, 사실 과거에는 2017년만 하더라도 중화권 비중이 매우 컸지만 단 1년 사이에 2018년에 중국만 마이너스 14%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웬만한 국가들은 다 그래도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 중국만 크게 비중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역시나 게임 업종도 시진핑 방한 때에 좀 정부 게임 업계들이 정부에게 이번에 좀 올해는 그래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좀 분위기가 좀 과거 대비해서는 좋아질 걸로 보이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시진핑에 대해 얘기를 하든 중국 게임 업 쪽에다 얘기를 하든 제발 좀 판호 발급 좀 해달라라고 요청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에는 좀 더 작년 대비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판호 발급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온다 한다면 현재 대표적인 게임들은 NC소프트의 리니지 레드나이츠, 뭐 리니지2 레볼루션,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그다음에 뭐 넷마블, 또 다른 또 게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게임들이 우선적으로 판호 발급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산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 저번 달에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중국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올해에도 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전기차 시장이 조금 성장을 좀 멈추고 좀 꺾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해에는 다시 한번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도 스스로도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전기차 종목들과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기사 나온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좀 지급했고, 또 그 전에 또 화이트리스트에도 등재시켰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전기차 시장을 더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정부가 무작위로 자국 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중국 경제도 꺾이다 보니까 중국도 내내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줄이거나 정말 자국 내 배터리 기업 중에서도 실력이 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더 줘야 될 텐데, 사실 중국 배터리 거의 상위권의 기업인 뭐 CATL이나 뭐 비아디 이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국 로컬 배터리 기업들은 실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 떨어지는 배터리를 채용한 전기차를 해봤자 성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전기차에서 가장 큰 매우 중요한 생명 중에 하나가 배터리 능력인데, 중국의 허접한 그런 배터리를 채용한 그런 자동차들이 얼마나 시장성이 있어서 팔리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에 직시하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자국 내 배터리 기업들에서도 차별화를 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배터리 능력은 거의 전 세계 최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3사가 다 실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자체적인 그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밸류 체인도 잘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중국이 장기간 전기차 시장에 더욱더 전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매우 중요할 텐데 앞으로도 한국산 배터리 기업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일본, 중국에 대비해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그런 배터리 성능이 매우 뛰어나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에도 좀 좋은 쪽으로 그런 배터리 기업들이 주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중국이 올해에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내내 꺾이는 모습을 표처럼 보고 있습니다. 2018년 2분기 때 6.7% 성장했었는데 내내 꺾이면서 작년 3분기에는 6%까지 내려왔고요. 이제는 올해에는 6% 성장도 위태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IMF, 블룸버그, 무디스, OECD 같이 굵직한 글로벌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그런 글로벌 기관들이 모두 다 2020년 중국 성장률을 잘 줘봤자 6%, 대부분 5점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사실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요, 뭐 시진핑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어떤 한 나라의 수장이 그 나라의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고 잘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삶, 특히 경제 성장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를 더 살리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리면 그의 입지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혼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막 꺾이고 있고 삶이 삶이 너무 힘들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이제 제2기 시진핑 장기 집권을 이제 하기 위한 토석을 이제 갖추고 있지만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 해결을 못하고 또 GDP가 계속 꺾이는 흐름을 방어 못하면 이 시진핑조차도 불안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진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진핑은 올해에는 더욱더 작년 대비해서 적극적인 그런 방어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면 올해 초부터 경기 부양에 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 안정을 기치로 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은행의 지급준비율과 요즘에 새로 떠오르고 있는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도 내내 인하시키면서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데 이 추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의 지급준비율도 작년 대비해서 내내 하락하고 있고요. 또 LPR도 4.3%대에서 작년 하반기에 급하게 내려가면서 4.15까지 내려온 모습이고 이 추세는 더 올해 내내 하락할 전망입니다. 사실 근데 시장에 돈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많이 풀려버리면 당연히 두 가지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수 물가가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정부, 민간, 또 기업 각각의 그런 부채가 더 증가하겠죠. 근데 이미 중국은 작년 하반기에도 봤을 때 보면 이런 물가와 부채 관련해서 매우 큰 리스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4.5%입니다. 물론 작년 여름과 하반기 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죠. 물론 이제 CPI는 4.5%고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코어 CPI는 2% 미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돈이 지금 지준율을 낮추고 LPR 낮춰서 계속적으로 돈을 많이 풀게 돼버리면 결국 이제 물가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중국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중국 부채 문제도 더욱더 이미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여기서 또다시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죠. 결국에는 중국이 올해 물가지수와 또한 부채가 조금 더 리스크가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먼저 우선순위는 어쨌든 경기 부양을 더 시켜서 GDP 성장률을 더 높이는 것, 다시 6%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좀 체크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보면 또 위안화가 강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당 위안화가 거의 7.1, 7.2까지 갔었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와 또 이제 올해 초에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씩 1단계에 설명되고 있는 리스크가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점점 위안화 가치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강세가 된다 한다면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을 한다거나 또는 해외여행을 더 많이 하게 되거나 해외 직구를 하게 되는 그런 여력도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 강세에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시그널들이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나쁜 내용은 당연히 아니고 좋은 내용인 거죠. 아마 미중 무역 분쟁 협상 2단계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더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압박을 줄 것입니다. 그런 추세일 때 더욱더 아마 이 그래프는 더욱더 내려가서 추가적인 위안화 강세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의 좋은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달 되면 중국 양회가 개최됩니다. 전인대, 정협 매 년마다 이제 나오고 있는 행사인데요. 이때에 올 한 해 중국의 주요 굵직한 그런 경제 정책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또 이때에도 분명히 시진핑은 경기 부양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강한 그런 얘기들 나올 것이고 이럴 때에 또 한 번 또 미리 2월 말이든 또 3월 초든 또 한 번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들은 또 좋은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번 주에 이미 중국의 무역 대표단들이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내일 모레 15일 날 이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을 하려고 가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이번 이번 중국 대표단 10명 중에서 이번에는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역 관련한 설명하는 부분인데 왜 통화를 관장하는 인민은행 총재가 이번에 참여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가 지난 이후에 2단계에서는요. 미국이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을 요구를 더 강하게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정도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리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위안화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우리나라 국내 중국 소비주에게는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 소비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금 20분 넘게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더 긴 시간 동안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으로도 정말 올해에 중국 소비주 이런 섹터를 정말 단순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진짜 각 종목들 주요 종목들을 잘 골라 나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다음에 진짜 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눌림목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겠다 그런 전략을 해도 좋다는 그런 논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특별한 종목들을 추천하기는 좀 지금은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또 일을 하고 또 제 돈도 투자하면서 저는 매 때마다 저만의 그런 투자 유니버스 종목들을 발굴하고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인데요. 종목들이 좀 많죠. 올 한 해에 승부수를 볼 수 있는 주요 업종이 많지는 않습니다. 5G, 게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엔터 미디어, 여행, 전기차, 제약바이오, 조선, 화장품, 카메라 모듈,
뭐 카지노, 폐기물 처리, 폴더블, 헬스케어 쪽 LNG, 물론 좀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있네요. 뭐 OLED, 제 유니버스 종목들 매일마다 제가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제 영상 주제는 중국 소비주니까 관련한 종목들을 잠깐 좀 보면요. 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네, 확대해 보면 일단 뭐 게임 쪽 봤을 때는요.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사들의 그런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들만 전 리스트에 저는 포함하고요. 또한 전망치가 있지만 작년 연간 실적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추세가 10% 미만인 기업들은 저는 리스트에서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좀 이렇게 그런 해당하는 좋은 기업들만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만 리스트업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뭐 게임에서는 뭐 넷마블, 펄어비스, NC소프트가 있는데 여기서 뭐 NC 같은 경우가 가장 올해의 성장성이 가장 뛰어난 종목이고요. 뭐 넷마블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넷마블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펄어비스도 양호하고요.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 이제 주력 게임이 한 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 검은 사막 하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미디어 쪽에서는 뭐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단순 수치로만 본다면 뭐 쇼박스가 매출액도 가장 크고 영업이익도 증가치도 작년 대비해서 크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와도 계약을 맺어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쪽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콘텐츠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 성장성을 본다 한다면 대형 콘텐츠 기업들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만 보고 있는데 모두 다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성장성이 크진 않지만 영업이익이 성장성이 매우 큰 두 기업이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종목들이 많이 있고 작년 대비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해 성장성이 매우 뛰어날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 있으니까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뭐 정지하시던가 캡처해가지고 그냥 참고하실 수 있을 텐데 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종목들을 봤을 때 2차전지 이제 양극재 기업들 에코프로와 LNF 추가로 에코프로 BM까지 이런 기업들을 좀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탑픽 종목으로는 올해의 영업이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는 LNF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도 저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여기에 물론 리스트에는 없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이 또 LG생활건강처럼 대기업들도 있는데 저는 올해에는 그래도 화장품 ODM 쪽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코스맥스를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에서는 뭐 GKL보다는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쪽에서 매출 기여가 훨씬 더 크게 전망되고 있는 파라다이스 쪽을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중국 소비주 종목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내용 체크하면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있다 한다면 또 따로 영상을 더 찍어서 또 자주 회원님들께 소개드릴 수 있게끔 더 열심히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보시고서 내용 도움 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감사합니다.